1번에 보시면 포틀레치에 대한 설명인데요.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독특한 방식으로 선물을 주는 포틀레치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포틀레치. 이건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어떤 행위인 것 같은데, 관습인 것 같은데, 행사를 연 마을의 수장은 그 우두머리나 족장 정도가 되겠죠. 자신이 쌓아온 재물을 초대받은 사람들의 수장들에게 무료로 다 나눠줘요. 이거 다 그냥 줘버린대요, 공짜로. 심지어 그것을 파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잔뜩 쌓아놓고요. 열심히 해갖고 막 1년이면 1년 정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거를 다 어떻게 쌓아놓고 나서 막 불을 지르거나 막 파괴를 시킵니다. 손님들은 물건을 받고 자기 마을로 돌아와 복수를 맹세합니다. 뭐야? 선물을 받았는데 복수를 한대요. 왜 그러냐? 복수의 방법이란 그동안 선물을 준 사람들에게 답례 포틀레치를 열어서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제공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이 복수를 갖고 싸우고 이런 건 아니네. 초기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포틀레치라는 관습을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주는 일반적인 증여가 뭐야? 주는 행위가 되는 거죠. 주다 이런 뜻인데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위신을 얻기 위해 자신의 여러분들 속된 말로 가오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체면. 이것을 얻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는 비합리적인 생활 양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인류학자와는 다르게 여기는 이 초기 인류학자들은 이런 것을 뭔가 비합리적인 생활 방식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는데 왜 그걸 쓸데없이 이렇게 막 탕진을 해? 재산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런데 여기 있는 누가 모스와 그 다음에 레비스트로스는 같은 후대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치를 호혜적 교환행위로 지금 봤습니다. 호혜적이라는 건 서로 간에 좋은 의미로 주고받는 것. 이걸 호혜적이라고 해요. 상호 좋은 의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교환 행위다 이렇게 봤어요. 호혜적 교환이란 일반적인 경제적 교역 즉 사물의 가격을 측정하여 같은 값으로 교환하는 행위가 아니라 돌려받을 대가나 시기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사물을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줬어요. 언젠가는 상대방이 돌려주는데 날짜는 정해져 있진 않아. 근데 언젠가는 나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친구한테 생일 선물을 선물했어. 선물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생일 때는 그 친구도 어떻게 되겠어? 부담이 있겠죠? 받았으니까. 그럼 그 친구의 상대편 생일일 때 그거를 어떤 비슷한 어떤 가격대로 해가지고 주게 될 거란 말이죠. 이걸 호혜적 교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모스는 포틀레치가 자발성을 띤 징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환의 성격을 갖는다고 봅니다. 원래는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상대방이 또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도리어 반대측에 또 선물을 하게 되면 결국 서로 교환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답례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물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스는 이러한 포틀레치가 집단 간의 무엇을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서로 간의 이 공동체의식이나 이런 유대감, 연대감 이런 것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레비스트로스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포틀레치에 나타나는 호혜적 교환을 사회가 성립되는 원리로 제시합니다. 결국 이 단순한 게 아니었네요. 이 포틀레치를 통해서 사회, 같은 이 구성원들끼리 집단 간의 어떤 결속력이나 이걸 강화시킨다고 보는 거야. 폐쇄적인 집단은 환경의 변화나 주변의 침략에 쉽게 무너지겠죠. 자기들끼리만 자기적이니까. 그런데 이때 인간은 생존을 하기 위해 교환을 하며 다른 집단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어요. 이렇게 쉽게 보면 동맹관계를 맺는단 말이야. 이때 포틀레치와 같이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부채감을 주고, 부채감이라는 건 언젠가 갚아야 될 빚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빚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채감이 다시 선물을 주는 행위로 이어지게 만들어 결국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 한편 다른 집단과 동맹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뭘까요? 결혼이겠죠. 이렇게 되면 레비스트로스는 교환을 위해서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같은 부족끼리 결혼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부족, 다른 집단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른 집단과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는 친족 간의 결혼 금지로 인해 우리 부족의 사람이 다른 부족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우리 부족이 들어오는 호혜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요. 서로 이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야. 이를 통해 부족 간의 호혜적 교환이 가능해져서 사회적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그는 친족 간의 결혼 금지라는 규칙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필요한 다른 규칙, 이것들이 형성됨으로써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족끼리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부족과 집단과 서로 간의 어떤 결혼이나 이런 관계를 맺게 되면 동맹 관계가 더욱 되고 거기에 따른 일정한 규칙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제 사회라는 큰 어떤 단체가 형성이 되고 집단이 형성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문명 사회로 나가는 그 토대가 된다고 본 겁니다. 이처럼 레비스트로스는 포틀레츠를 교환의 구조나 사회 규칙이라는 체계의 틀에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인 친족 간의 결혼 금지와 같은 결혼 제도도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바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구조 속에 만들어진 결과구나.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이렇게 인간을 비롯한 대상의 의미나 본질은 하나의 개체로서가 아니라 전체 안에서, 전체의 집단 안에서 다른 것들과 맺는 관계 때문에 결정된다는 관점을 뭐라고 한다? 이걸 구조주의라고 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이런 구조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결단의 주체가 아니며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는, 판단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면 인간의 특성과 정체성은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구조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게 바로 구조주의가 되는 겁니다. 구조주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은 어떤 고립된 개인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 구조가 인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회 구조가 뭘 만든다고요? 인간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그 인간이 속한 사회 구조를 먼저 살피면 되겠네요. 그의 관점에 따르면 소유를 중시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도 마찬가지 현대사회 구조 아래에서 형성된 특성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 레비스트로스의 그 연구는 현대사회의 구조 변화가 현대인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됐나요? 30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적절치 않은 것 찾으라고 했는데 5번에 후대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츠를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답례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죠. 언제 자기가 이걸 받은 사람이 언제 답례를 시행해 달라 요구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건 선택 자체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31번 기억에 대한 레비스트로스의 견해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기억 가볼까요? 친족 간의 결혼을 왜 금지시킨다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다른 집단의 부족과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동맹을 맺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서 호혜적 교환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규칙이 생겨나겠죠. 그 다음에 32번 구조주의와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사상을 비교했는데 적절치 않은 겁니다. 전통 철학에서는 인간이 선천적인 원리에 의해 미리 규정된 특성과 본질을 갖는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특성과 본질을 이 세계에서 충실하게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존주의에서는 좀 다르네요. 인간은 결단의 주체이며 아까 구조주의와 다르죠. 구조주의에서는 인간은 결단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회 집단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특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로운 의식과 권리가 있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을 하나의 현상이자 개별적 존재로 보고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구조주의와는 많이 다르네요.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거 구조주의와 실존주의에서는 모두 인간을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결단의 주체로 봤다. 구조주의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었죠. 어디에? 바로 여기 왼쪽 바로 있네요. 여기 32번의 힌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 A와 B의 의미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A는 뭐였죠? 선물을 주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건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B 부분에서는요. 부채감, 감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느끼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답은 몇 번에 있어요? 1번이죠. 그는 아이에게 용돈을 주다, 용돈을 건네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네. 그 다음에 여기선 부담감을 느끼다, 주다 이런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까지 정리 마칠게요.